방금 논의를 했지만 새누리당 어제 81명의 2차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략 공천지역 13곳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표한 전략 지역에 친이계가 대거 포진돼 있어 사실상의 공천 배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략 지역으로 선정된 도봉갑이 지역구인 친이계 의원 신지호 의원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이 전략 지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신지호 의원에게 자동으로 그대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전략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의 경우 종로나 중구처럼 서울 전체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네. 또 강남 벨트처럼 뭔가 확실한 우세 지역이라서 혁신 공천을 해야 될 때라든가 네. 이런 곳이 이제 전략 공천지인데요. 일반 저희 도봉은 자갈밭이고 험지입니다. 예. 이런 곳에다가 전략 공천지를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전략 공천지를 했는지조차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석연치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략 지역으로 결정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데 네. 그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셨죠. 네. 신 의원께서. 네. 근데 그 여론조사를 아니 뭐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지금 당에서 3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모두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예.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번째 한 여론조사라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삼았다는데 예. 여론조사라는 건 과학 아닙니까? 과학. 네. 그리고 누가 뭐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수치라는 건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인데요. 왜 이 공추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만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이제 3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네. 1차 조사 결과는 신 의원 본인이 아신다면 대략 아시는 것 같던데요. 2, 3등 후보 한 28%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밝히셨었죠. 네, 그게 이제 2번째 한 여론조사인데요. 2번째, 예. 그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조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뭐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셨군요. 알아봤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요. 네. 안 가르쳐 주니까 알아봤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요 공천 신청자들 간의 어떤 인지도와 또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네. 선호도 조사에서 제가 36%가 나왔고 2위 후보가 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28% 차이가 났고 20%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이거 뭐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다 해서 그냥 단수 후보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답니다. 예. 근데 저보다 덜 차이가 난 지역은 단수 후보 지역으로 확정을 지었다는데 공천 줬고. 네,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그냥 보류를 시켜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그렇게 확정을 해놓고 어떤 지역은 보류를 해놓냐. 그러다가 저희 지역은 이제 급기야는 뭐 이제 전략 지역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기존 공천 기준으로 볼 때 네. 지역 구민의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한 수치 그거 네. 말고 어떤 기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제 뭐 상대 후보하고 이제 가상 대결했을 때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제가 혹시 뭐 좋지 않은 점수를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공개된 기준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4년 전에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감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밀실 공천이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은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발 그렇게 안 하겠다. 객관적 수치 또 원칙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수차례 공언을 한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되는 것들 보면은 이게 과연 그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떳떳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면 되지 왜 그걸 공개를 못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천에 탈락한 후보라든가 아니면 네.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현역 의원들 가운데 신 네. 의원처럼 여론조사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저 합격점이 몇 점이었고 그때 내가 몇 점을 맞았으니까 내가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그 시험을 봤는데 뭐 합격점이 몇 점이도 얘기 않고 너는 무조건 떨어졌다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네, 시험 보고 와서 맞춰 보니까 커트라인보다 내 점수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떨어졌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런 셈이죠. 지금. 네. 네. 당에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는데 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총장을 만날 수가 없어서 사무 1 부총장에게 구두를 요청했고 네. 그 이후 당에 그 자료 공개 요청 서류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직까지는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고 지금 상태로 가서 공천이 안 된다. 네.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데이터도 공개조차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놨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신 의원께서는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강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때 그 시점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자료 공개도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료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밀실 공천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 죽이기를 한 거다 이렇게 뿐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자료 공개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특정 세력 죽이기라는 건 친이명박계로 신 의원 본인을 평가하고 배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뭐 굳이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네. 당 내외에서 이번 공천이 뭐 이재호 의원 같은 분 한 분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쳐내려고 하는 네. 그런 4년 전의 보복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뭐 이미 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당의 여론조사에서 2, 3등 후보보다 28%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신재호 의원께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다면 공천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포기하긴 또 쉽지 않으시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무소속으로도 나갈 결심이 쉬워질 것도 같은데요. 아니 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요. 데이터도 공개하고 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 저도 뭐 수긍할 법이 있으면 수긍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략 공천을 한다 해서 저보다 훨씬 더 또 뭐 명망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분을 여기 모셔온다면 그리고 그분하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죠. 그분이 저보다 훨 더 낫다. 상대 후보랑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전 깨끗이 물러나고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백의종군에서 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딱히 보니까 이제 저희 도봉갑에 데리고 올 만한 사람도 딱히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저희 도봉갑은 서울이라지만 가장 북부에 있는 곳이라서 좀 이렇게 그 사람들 간에 끈적끈적한 그 인정도 많이 살아있는 동네라서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금방 뭐 선거 한 달 앞두고 와갖고 이렇게 적응하고 뭐 할 수 있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러저런 거 없이 그런저런 거 무시하고 그냥 대충 뭐 누구 갖다 꼽아 놓으면 된다. 낙하산 공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당이 오만하게 나오면요. 그거는 정말 도봉 구민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민주당에게 그냥 승리를 갖다 안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의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도 뭐 모종의 결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봉갑이라는 지역구가 여당으로서는 전략 지역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상황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민주통합당에서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그 부인인 인재근 한반도 평화재단 이사장을 전략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망 그리고 인재근 이사장의 또 영향력 이런 걸로 볼 때
여당에서도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렇게 이게 4년 전에 이제 제가 김근태 상임고문에게 도전장을 내서 이겼죠. 네, 겨우 이제 간발의 승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망인께서 이제 이번에 또 출마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맡아야 될 몫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맡아야 될 몫이고, 아니 4년 전에 김근태 고문이 현역 시절에 가서 제가 이겼는데 정치 신인이 예. 가갖고 다이 때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겨냈는데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이제 미망인께서 나오신다는데 그 싸움에 제가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입증이 되고 하는데 저를 굳이 배제를 하겠다. 그럼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제대로 예. 여기 도봉에 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요. 네. 뭐 그런 발상이 얼마나 우스운 발상이라는 게 금방 그러면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나경원 후보 캠프의 대변인직을 잠깐 맡았을 때 음주방송 쪽에 그 무리가 네네. 있어서 거기서도 흠집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 의원께서 네.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당 측에서는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이제 음주방송 무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에 나가 실수한 건 없습니다만 그 저한테 술을 권한 기자들이 뒤에 그걸 폭로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몇 잔이라도 마신 건 사실이니까 제 불찰이고 그런데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유권자들이 저를 그만큼 지지해 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무슨 어떤 범법 사실도 아니고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이제 실수인데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떻다. 그러면 기소당한 사람도 지금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뭡니까 그러면? 예. 자, 박근혜 위원장은 공천 탈락자도 중요한 자산이다.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까지 나온 거 보면요, 이 당을 완전히 박근혜의 사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쳐내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놓고 이제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한다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당의 이 잘못된 공천 관행을 고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정정당당하게 네. 공개하라. 공개 못한다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도봉갑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계신데 만일 공천 탈락이 확정된다면 혹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 생각 입당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그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같은 처지에 처한 거의 대부분 친이계 동료 의원들입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끝까지 이제 쳐낸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보복 공천에 제가 희생양이 되는 셈인데 그냥 그렇게 죽을 수는 없죠. 그렇게 죽을 수는 없고 이런 정치판의 잘못된 것들에 온몸으로 맞서야 되겠죠. 혼자 움직이지 않고 같이 상의를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었습니다.